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갑질과 불법 행위에 분노했던 여론이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휘봉을 잡고 신호를 보낸 것처럼 피해자인 전 매니저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나래가 억울했다. 매니저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하기 수법입니다. 메시지, 즉 폭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인 사람 자체를 흠집내어 그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고전적이고 비열한 전략입니다. 정치판에서나 볼 법한 이 더러운 수법이 지금 박나래 씨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형성되고 있는 박나래 동정론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아주 낱낱이 뼈 때리는 팩트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소위 차량 내 뒷좌석 스킨십 사건입니다. 박나래 씨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예인도 사람이다.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 굳이 성적인 사생활까지 폭로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안은 박나래 씨에게는 사적인 공간일지 몰라도 매니저에게는 엄연한 공적인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상사가 연인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을 사생활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며 끔찍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운전석과 뒷좌석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불과 1m도 되지 않습니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탑승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들려오는 민망한 소리와 행동들은 매니저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나 사생활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니저가 굳이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던 그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게 만든 것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를 인격체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고 매니저를 비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인 직장 내 권력형 성폭력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버 이진호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여론 반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보낸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메시지 하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만 보고 거봐라. 매니저가 월급 적게 받아도 감사하다고 했네. 500만 원 약속은 거짓말이었네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매니저가 감사하다고 말한 그 문장 바로 뒤에 뭐라고 덧붙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어떤 직장인이 원래 받기로 한 월급이 반토막 났는데 사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더 깎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건 자원봉사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매니저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애초에 그 300여만 원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월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니저의 주장대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나 별도의 정산 계약이 있었고 저 돈은 말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나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행비로 300만 원을 주니 이 정도면 넉넉하게 쓸 수 있다. 더 줄여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지. 내 월급을 깎아줘서 고맙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측과 옹호론자들은 이 진행비라는 맥락은 쏙 빼놓고 앞뒤 다 자른 채 감사하다고 했다는 부분만 강조하며 매니저를 이중인격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중을 기만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 아닙니까? 또 하나 기가 막힌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니저의 경력 문제입니다. 매니저가 자신을 10년차 베테랑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실제 실무 경력은 3년 남짓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나오자마자 댓글창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며 매니저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매니저의 경력이 10년이면 갑질을 당하면 안 되고 3년이면 당해도 되는 겁니까? 신입 사원에게는 쌍욕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해도 괜찮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에게 부당한 대우와 폭언을 했느냐입니다. 매니저의 경력 연수는 이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사소한 곁가지 정보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렸다고 칩시다. 그것이 박나래 씨가 강원도 촬영장에서 스태프들 다 보는 앞에서야 이 XX야. 조명 안 치워? 와인잔 세팅 안 해? 라며 소리 지르고 모욕을 준 행위를 정당화해 줍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경력이 짧고 업무가 서툰 직원일수록 더 잘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고용주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매니저가 경력을 속였다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이는 폭로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대중이 폭로 내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런 얕은 수작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매니저 죽이기가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갑질 논란을 덮기 위함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크고,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상이모라 불리는 무자격자와 관련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박나래 씨 측 입장에서는 이 불법 시술 이슈가 계속 커지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갑질 논란은 사과하고 자숙하면 끝날 수도 있지만 불법 의료 문제는 연예계 생명 자체를 끊어놓을 수 있는 핵폭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박나래의 범죄에서 매니저의 인성으로 돌리는 것, 매니저가 알고 보니 이상한 사람이더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자연스럽게 그가 폭로했던 불법 시술 관련 증언들도 힘을 잃게 됩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매니저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공격은 박나래 씨를 옥죄어 오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니저를 악인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박나래 씨의 혐의는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는 박나래 동정론,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비난 여론, 과연 이것이 자연스러운 대중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일까요? 오늘 우리가 팩트를 하나하나 뜯어본 결과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차량 내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이었고 카톡 내용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경력 논란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불법 의료 행위라는 거대한 빙산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편집과 자극적인 썸네일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의 냄새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냉철한 이성으로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깨어있는 대중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박나래 씨,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